중국이 대만을 향한 무력통일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대만의 영해를 침범하는 방식인데요.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은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 해협 동쪽으로 장거리 실탄 사격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 같은 것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발적 사고로서 일어날 전쟁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고요. 당분간은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좀 더 공세적인 자세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만 중국 인민해방군이 4일 낮 12시 대만을 둘러싼 6개 구역의 해 공역에서 군사훈련과 실탄 사격에 돌입했습니다.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은 지역에 정밀 타격까지 진행한 중국. 이번 훈련은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고 중국은 이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선박과 항공기 진입도 금지시켰습니다. 훈련을 진행하는 6개의 지역을 살펴볼까요? 한눈에도 포위된 것 같은 대만. 훈련이 진행되는 6개 구역은 대만의 중요 항구와 항해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때문에 천연가스와 원유 등 전략물자를 해상 운송에 의지하는 대만으로서는 전면 봉쇄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을 전쟁작전 리허설로 규정했습니다. 대만을 전면 봉쇄해 무력 통일하는 시나리오의 사전 테스트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숭중핑은 관영 언론을 통해 이번 훈련은 대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현재 리허설 중인 작전 계획이 전투작전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점은 일부 훈련구역이 대만 해안으로부터 20km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훈련구역이 대만의 영해안을 침범한다는 것인데요. 국제법상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내인데 훈련구역 중에는 대만 육지와 불과 10해리 거리도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대만의 주권을 이미 무시하고 있다는 의미,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해 대만 영역도 중국 영역의 일부라는 의미를 전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죠. 미국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예고되는 순간부터 중국은 무력 대응을 신속하게 준비한 듯합니다. 이미 지난 3일 중국군의 전투기 22대가 중국과 대만 사이 대만 해협 중간선을 넘어갔고 스텔스 전투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첨단 무기를 내세우며 무력 시위의 수준을 높여왔는데요. 중국이 오늘부터 시작한 무력 통일 리허설 훈련에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보일 경우 대만과 미국의 대응에 따라 제4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 것은 미국 내부에서도 그랬지만 미국의 행정부도 예측하지 못했던 펠로시의 돌발적 상황이었고요. 이제 이 상황을 중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문제인데 깅그리치가 갔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깅그리치가 1990년대 갔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계속 발전되어 있고 좋아지고 있던 시점에 의회 대표가 간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트럼프 행정부부터 중국 봉쇄 정책을 실시를 했고 또 바이든 행정부는 그 봉쇄 정책을 이어서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견제 혹은 배제를 해오던 시기에 지금 펠로시가 방문한 거여서 중국으로서는 대만의 일국 양제를 미국이 포기하고 대만을 독립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 전개 상황이 다행스러운 것은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무력 충돌이 없었다는 것. 다만 앞으로가 이제 문제인데 중국은 어쨌든 이것을 일종의 도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만에 대한 일종의 적극적인 군사적 행위를 포함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낼 것이 분명을 하고 미국에게도 이것이 충분히 우리에게는 위협적이었다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들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동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적으로 봉쇄하는 거거든요. 중국으로서는 이 봉쇄 조치를 함으로써 더 이상 일국 양제를 포기하고 군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만을 급속하게 자국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져 버렸고요. 미국도 지속적으로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이상의 수준의 긴장 대립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쟁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우발적인 사고
같은 것으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발적 사고로서 일어날 전쟁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고요. 중국은 대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일국 양제에서 양제를 조금 더 포기하고 일국을 강조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펴나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좀 더 공세적인 자세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